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의 재생은 도심의 재생에 대해 발표할 도시와 환경 생태조경학과 20학번 김은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책 이 나무는 왜 여기에 있어요의 페이지 54에서 56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이 주제에 관해 제가 발표를 준비한 이유는 책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이 갔던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서 언급되는 달성공원은 제가 어렸을 때 자주 갔던 추억이 담긴 공원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어렸을 때 엄마랑 달성공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달성공원의 입구인 문도 보이고 또 뒤에 사람들도 엄청 많은 거 보이시죠? 그 당시에는 이곳을 방문하여 추억을 쌓는 가족들이 정말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는데 많이 아쉬움이 남는 공원입니다. 달성공원이 저에게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아보았다면 이제 주제에 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마지막에는 퀴즈가 있으니 발표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진들이나 동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달성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서구와 중구는 최근 도심 재생에 관한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도심 투어로드를, 중구는 근대로의 여행과 순종 어업길 복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구청이 계획하는 길의 시작이자 끝인 달성공원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성공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공원은 삼한시대의 부족 국가를 이루었던 달구벌의 실제 성터였습니다. 이후에는 달성 서씨가 대대로 살던 사유지였는데 조정 세종 때 서씨 일문이 헌납을 해서 국유로 기속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였던 1905년에 공원으로 지정된 후 1969년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동물원이 들어온 것은 1년 뒤인 1970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은 달성공원에 하나밖에 없는 입구입니다. 입구를 들어서면 이렇게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굉장히 뻥 뚫린 예쁜 하늘과 잔디밭이 보입니다. 정말 예쁘죠? 공원 내에는 이렇게 운동기구와 산책로와 동물원이 있습니다. 또한 달성공원 내에는 관풍루라는 지방문화재가 있는데 이는 1596년에 지어져 경상감명 정문이었다가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이상화 시비나 최재우 동상 등 다양한 문화재와 기념비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처럼 달성공원은 한때는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동물원을 가진 도시공원이었지만 그때 그 명성은 사라지고 지금은 사람들의 발길이 예전만큼 닿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로는 첫 번째, 달성공원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엔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 곳뿐인 입구는 지하철 3호선을 타고도 내려서 15분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달성공원의 문제점은 또한 동물원의 환경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물과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요즘에 사육장의 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고 그냥 동물을 착취해버리는 식의 운영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촬영해온 늑대와 코끼리 영상인데요. 늑대는 계속 한 곳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코끼리도 똑같은 행동으로 고개를 흔들고 있죠. 이들의 이상 행동은 제가 지켜보는 5분에서 10분 이상 동안의 시간 동안 계속 지속이 되었고 동물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이 동물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이런 이상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듯 명성을 잃어버린 달성공원이 재생하기 위해선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할까요? 앞서 말했던 달성공원의 불편 요소들을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달성공원 공원 주위를 둘러싸 막고 있는 콘크리트 벽을 허물고 또 동물원도 더 좋은 환경의 동물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공원을 막고 있는 벽을 허물어 입구가 한 곳이 아닌 다양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공원에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조경 관련 보수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중심공원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동물원이 이전하는 대신 다른 컨셉을 하나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달성공원에 답사하러 갔을 때 오래돼 보이는 낡은 테니스장을 한 개 발견하고 생각이 떠오른 게 있는데, 달성공원 주변은 보통 낮은 주택 건물에 젊은 층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분들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원을 이전하고 그곳에 건물을 몇 개 지어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령화가 지속되는 요즘 사회에 노인 스포츠 클럽을 운영함으로써 주변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무더운 대구의 여름을 그곳에서 보내면 어르신들도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건축이지 조경으로서 도시공원을 위한 일은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람들의 사회적 소통을 이루게 하는 것이 조경이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길이고, 김수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있어야 그 도시공원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지음으로써 스포츠 클럽을 위해 이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현장 체험학습을 오거나, 또 만약에 달성공원이 나중에 여러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강당 같은 실내 건물이 한 개 필요할 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들어선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조경적 보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린 인프라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끈다는 조경의 취지에는 적절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달성공원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 왔는지에 대해 인식을 하는 게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일일 것입니다. 시작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달성공원은 저에게 많은 추억이 담긴 공원이고 현재는 아쉬움이 남는 공원입니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읽으면서 달성공원이 새로운 탈바꿈 후에 중구와 서구를 잇는 중심공원이 된다면 정말 기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은 달성공원에 대한 저의 예전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었고,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를 일깨워준 고마운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입니다. 다음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설치하면 안 되는 시설은? 정답은 4번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면 운동시설은 가능하나 무도학원, 무도시설, 자동차 경주장 같은 시설은 안 된다고 합니다. 발표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상 20학번 김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